불가리아 소피아 한 달 살기를 끝내고 전체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으로 갔던 음식점이 더 비빔밥이라는 한식당이었어요. 저희는 그때 불가리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뭐 외식비가 터키보다 조금 비싸려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육볶음이랑 김밥을 시켰고 음료 2잔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4만원이 나왔어요. 제육볶음이 한 접시에 25,000원이나 했고요. 김밥도 한 줄에 10,000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외국에 있는 한식당들이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도 좀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맛은 있었어요. 맛도 있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셨고 전통 음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것저것 꿀팁도 많이 주시고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먹은 한식은 소피아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겐지라는 음식점이었는데요. 거기는 사장님이 한국분이시고 남자분이세요.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고 저는 면 요리를 먹고 반피디는 돼지고기 덮밥을 먹었어요. 둘 다 너무 맛있었고요. 근데 저는 불가리아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불가리아 분이셔서 아 사장님도 외국 분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싱겁더라고요. 제가 괜히 짜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여튼 사장님이 한국 분이시니까 아주 간도 잘 맞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은 한식집은 저는 김치찌개를 먹었고 반피디는 순두부찌개 먹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저는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고 저는 순두부찌개도 되게 맛있었고 특히나 밑반찬이 4개나 나왔는데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거의 마지막쯤에 먹었는데 기회가 있었다면 한 번쯤 더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키에서 한식을 전혀 구경도 못하고 불가리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원래도 한식파였는데 5주 동안 못 먹으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에서는 한식을 좀 많이 먹었고 그리고 한국 마트가 있어요. K푸드라고 소피아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좀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슈퍼 같은데 고추장, 된장, 간장 뿐만 아니고 뭐 골뱅이, 소주, 김치, 라면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젓가락도 없었어서 젓가락도 추가로 구매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진짜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장바구니에 넣었거든요. 그랬는데 결제를 하고 보니까 14만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빠꾸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 먹을 거고 필요한 거고 해서 결제를 하고 오긴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그 재료를 다 사서 집에 와서 이제 따로 슈퍼에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돼지고기도 또 터키 없잖아요. 오겹살이랑 상추랑 김치랑 소주랑 먹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외에 뭐 라면도 먹고 아까 말씀드린 골뱅이 소면도 먹고 이것저것 잘 해 먹었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식용유를 사면 좀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항상 약간 루틴처럼 하고 있는 새우튀김, 감자전, 파전 이런 걸로 기름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이제 불가리아에서 저희가 먹었던 해피라는 곳이에요. 체인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TGI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로고도 빨갛게 되어 있고 메뉴가 엄청나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요리도 있지만 칠면조, 뭐 면 요리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메뉴가 있고요. 저는 칠면조 스테이크를 먹고 반피디는 돼지고기 볶음면을 먹었는데 둘 다 너무 맛있었는데 둘 다 너무 짰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칠면조 스테이크는 너무너무 맛있었어서 한 번 더 먹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아요. 불가리아 전통 음식을 드디어 먹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사실 제가 발음할 수가 없어요. 일단 숍스카 샐러드라고 가장 유명한 불가리아 샐러드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먹고 그리고 돼지고기 스튜 같은 거 먹고 야채 그라탕 같은 걸 먹었어요. 셋 다 너무 맛있었고 특히 숍스카 샐러드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맛을 보지 못해서 그냥 뭐 먹을까 말까 조금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샐러드파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야채를 좋아하는 파가 아니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 한 번쯤 먹어는 봐야지 싶어서 주문했거든요. 근데 웬걸 진짜 셋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프레쉬하고 새콤달콤하고 살아있고 새콤함이 더 크지만 그 야채들하고 너무 잘 어울렸고요. 오이 껍질을 다 벗겨서 나와요 샐러드가.
그게 되게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이를 벗겨서 샐러드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돼지고기 스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조금 짜긴 했지만 돼지고기가 너무 부드러웠어요. 완전 수육 그 이상으로 진짜 입에 넣으면은 완전 녹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었고요. 그리고 야채 그라탕은 치즈랑 뭐 감자, 야채 해가지고 오븐에 구운 요리였는데 치즈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그 치즈를 먹는 부분은 굉장히 짰어요. 근데 치즈가 아닌 부분을 먹으면은 익힌 야채의 맛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고, 저는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불가리아 수제 맥주까지 곁들여져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저희는 디저트를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 점심만으로도 배가 너무너무 불렀는데 그 근처에 또 불가리아 전통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아니 방문할 수 없잖아요. 메키차라는 디저트인데요. 호밀로 만든 튀김 빵이에요. 얇게 튀겨진 호밀 빵에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린 게 기본. 저희는 기본 하나, 그리고 누텔라 바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커피랑 같이 먹었는데요.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저희 지난번에 터키에서 먹었던 피쉬빵이라고 튀김빵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밀가루 베이스고 메키차는 호밀 베이스여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호밀의 약간 텁텁한 맛? 그리고 약간 씁쓸한 맛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저는 PC 쪽이 조금 더 맛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연어 스테이크도 먹고 파스타도 먹었는데 다 맛있었어요. 자세한 위치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소피아는 너무 예쁜 곳이 많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릴라스토원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저희는 투어에 참여해서 릴라스토원, 릴라 세븐레이크 를 하루에 다 하는 코스를 에어비앤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릴라스토원도 굉장히 일찍 도착을 했어요. 한 9시쯤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안에 뭐 빵집이며 레스토랑이며 이것저것 아예 마을처럼 형성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수도사들이 여기서 뭐 공부도 하고 예배도 보고 밥도 먹고 빵도 만들고 이러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건축 양식도 되게 독특해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도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기가 또 빵집이 유명한데 자유시간 때 빵집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빵을 못 먹고 온 게 한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가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는 보고 꼭 그 빵 먹고 리뷰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신 꼭 먹어주세요. 다음으로 저희는 릴라 세븐레이크라는 곳에 갔어요. 트레킹 코스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행 중에 제일 많이 걸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호수를 하나씩 봐요. 그래서 총 7개의 호수를 보는데 정말 산의 규모가 엄청 크고 우리나라 산들은 다 진짜 미니미니한 산이라고 생각될 만큼 일단 한번 산이 있다 그러면은 뭐 거의 한 도시만한 수준이고요. 올라가는데 그 호수가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그리고 깊이도 달라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이 정도면 됐지 않나, 호수 4개 보나 7개 보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비싼 돈 주고 저희가 투어에 참여했던 거니까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7개의 호수를 다 보고요. 사진도 정말 많이 찍고 호수도 호수지만 뷰가 너무 좋고요. 뭐 평야도 있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눈으로 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기 전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좀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너무 가치가 있었고 너무 좋았던 투어였어요. 혹시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따뜻한 외투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또 중간엔 더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티 하나에 외투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플로브디프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플로브디프는 불가리아에 있는 제2의 도시로 소피아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조용하고 잔잔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공원도 예쁘고 분수도 예쁘고 건물도 예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곳이었어요. 특히 집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창문이 막 튀어나와 있고 기이한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투어도 하고 뭐 설명도 듣고 잘 돌아보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플로브디프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반 PD가 가자고 했는데 저는 뭘 또 가, 그냥 집에서 쉬어 했는데 막상 투어에 참여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요. 진짜 강추입니다. 소피아 시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도 중에는 가장 조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저희는 워킹 투어를 했는데요. 사실 워킹 투어라기보다는 반 PD 투어를 했어요. 반 PD가 설명을 해주고 여기는 이런 건물이야 이렇게 보고 뭐 안에 구경도 하고 했는데요. 교회 같은 건물은 기본이고 모스크도 있고 소피아 여신상도 있고요. 옛 공화당 건물인데도 너무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고 해서 사진도 찍고 뭐 커피 한 잔이랑 피자 한 조각 먹으면서 경치 구경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워킹 투어를 하시면 총 4-5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좀 길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관광 명소가 대체로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슬슬 걸으시면서 구경하시면 충분히 반나절 동안 소피아를 다 구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토샤 거리도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로 양쪽에 테라스 펍이나 카페가 쭉 늘어져 있고요. 정말 관광객들의 성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이 거리에 굉장히 또 아름다운 점이 거리 이름이 비토샤 거리잖아요. 그래서 쭉 앞에를 보면은 비토샤 산이 보입니다. 비토샤 산도 작은 산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웅장하고 정말 너무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고, 반대편을 보면 또 교회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걸으셔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실 수 있고요. 날씨도 좋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테라스 카페에 앉으셔서 사람들 구경도 좀 하고 건물 구경도 하고 경치 구경하시면서 또 한 2-3시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에어비앤비 숙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소피아 중심지에 숙소를 잡지 않았고요. 대학생들이 몰려 사는 약간 우리나라 치면 홍대나 신촌 같은 그런 곳에 집을 구했어요. 소피아 시내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저희가 안탈리아 한 달 살기를 했을 때 너무 중심지에 있어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소피아에서는 약간 시내에서 떨어진 곳을 선택을 했고요. 대중교통으로는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비교적 위치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건물 자체가 새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새 거, 집도 새거. 그래서 사실 구글 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허허 벌판이야. 안탈리아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좋았고 모던했고요. 뭐 침대도 크고 테라스가 특히 또 되게 좋았고요. 뭐 화장실도 좋고 샤워실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빨랐어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새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갖춰진 게 많이 없었어요. 주방 도구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변기가 좀 말썽이어가지고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호스트 불러가지고 고친 적도 있고, 결국에는 호스트가 아니고 저희 반 PD가 변기를 고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학생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폭주족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희가 또 마침 대로변 쪽에 집을 얻었어서 밤만 되면 막 폭주족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시끄러웠고, 특히나 저희 집이 새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집들이 있었던 거죠. 윗집에서 공사를 매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집에서 영상 편집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하니까 주로 집에 있었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트한테 얘기를 했죠. 공사 소리가 매일매일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긴 했는데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안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피아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맥주가 진짜 싸요. 맥주가 900원에서 1100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야채, 과일 같은 거 좀 싼 편이고요. 그리고 고기도 조금 저렴해요. 그 외에 공산품은 크게 저렴하진 않아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 정류장 앞에 조그만 간이 슈퍼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 이제 직원분께 티켓을 사셔도 되고 1.6레바이고요. 1회권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종이 티켓으로 줘요. 그러면은 저희가 버스를 타면 노란색 펀칭 기계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틱 올리면은 구멍이 3개 뚫립니다. 펀칭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아날로그식의 1회권을 주로 이용했고요. 그 외에는 올데이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4레바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에서 키오스크 통해서 1.6레바 내시면은 티켓을 사실 수 있고요. 티켓에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들어가는 개찰구에 띡 하면은 들어가실 수 있고, 특이한 거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은 정말 스크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피아는 이렇게 긴 줄이 있습니다. 줄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요. 우리나라 샷다 내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요, 한국과 다르게 소피아는 지하철표를 찍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왼쪽 아니고 오른쪽이요. 사실 굳이 티켓을 사지 않으셔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카드 뒤에 보면 NFC 모양 이렇게 있는 카드 있죠. 그 카드만 갖고 계시면 등록 절차 없이 그냥 버스나 지하철에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NFC 모양이 있는 카드가 없어서 이용을 못했는데, 반PD는 NFC 카드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따로 표 구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한국에서 티머니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냥 띡띡띡 찍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불가리아 소피아에 오실 분들은 꼭 내 카드에 NFC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소피아의 대중교통은 아주 시간이 정확하답니다. 배차 간격도 짧고 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소피아에 와서 정말 감동받았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면 차는 무조건 서요. 100%. 그때 그게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소피아 한 달 살기를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마트가 너무 좋고요. 저희가 사실 안탈리아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피아의 생활이 너무 쾌적했어요. 쾌적하고 한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식료품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사실 저희한테 많이 정보가 없잖아요. 이케아 불가리스 정도? 그런데 한 번쯤 와보면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고요.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도 굉장히 많고 너무 예쁜 도시가 많으니까요. 꼭 방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